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는 5월 이곳에 500가구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최근 고덕강일 3단지 흥행에 힘입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가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번 시장에서 외면당하며 실패한 정책이라는 낙인이 찍힌 반값 아파트. 이번엔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브릿지가 10년 만에 돌아온 반값 아파트의 흥행 이유를 알아보고 이곳 마곡지구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토지 가격이 분양가에서 빠지다 보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반값 아파트로 불립니다. 지난달까지 사전 예약 접수가 진행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는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3억 5,500만 원에 공급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강동 리버스트 4단지, 강일 리버파크 3단지 실거래가와 비교할 때 반값 아파트가 맞는 셈이죠. 하지만 사전 예약 시작 전 여론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반값 아파트에는 매월 40만 원 수준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함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분양이 아닌 월세다, 반값이 아닌 반쪽 아파트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의무거주 기간 5년이 지나도 공공에만 환매할 수 있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고 건물 소유권만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꼬리표도 따라왔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했는데요. 경쟁률 0.1대 1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착순 접수까지 마친 최종 분양 가구 수는 65가구, 83.3%가 미분양됐고 결국 일반 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 다시 등장한 건 2011년. 대상지는 강남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와 강남구 세곡지구에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답게 두 단지는 완판됐지만 경쟁률은 각각 평균 6.9대 1, 3.5대 1로 저조했습니다. 게다가 2억 원 안팎으로 공급된 이 아파트들은 5년의 전매 제한이 풀린 후 시세가 치솟았습니다. 분양가 2억 2천만 원이었던 LH 강남 브리즈힐은 2020년 11억 3천만 원에 손바뀜됐죠.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소수의 로또 단지가 되면서 공급은 중단됐습니다. 이런 실패의 기억 속에 진행된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우려와 달리 결과는 대흥행이었습니다. 500가구 모집에 2만 명이 몰려 약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린 청년 특별 공급의 경쟁률은 118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집값입니다. 과거에도 토지 임대부 주택은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홍보됐지만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분양가보다는 매월 내야 하는 토지 임대료에 초점이 맞춰졌죠. 실제로 2007년 공급된 군포 부곡지구 토지 임대부 주택의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1억 5,480만 원, 토지 임대료는 월 4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당시 건너편 영동 아파트 79제곱미터 실거래가는 2억 원대였죠.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다. 반값 아파트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값이 12억 원을 웃도는 상황에 3억 원대의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월 임대료보다는 반값 분양가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예전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토지 임대부 주택하고 그냥 일반 주택하고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좀 덜했지만 지금은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 나오다 보니까 그 체감하는 것, 또 본인의 뭐 소득 대비 할 수 있는 범위의 주택 뭐 이런 걸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문제가 반값 아파트 수요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거 선택에 있어서 단순한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안정적인 거주를 고려하는 인식이 퍼지게 된 거죠. 네, 이런 수요에 힘입어 오는 5월 이곳 마곡 지역 두 곳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 들어섭니다. 저희가 오늘 두 곳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00가구 정도가 들어설 예정인 마곡지구 10-2단지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보여드렸죠.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있고 마곡역에서 700m, 송정역에서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리가 더 먼 이곳 마곡역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죠. (10-2단지)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9분 49초 정도 걸렸네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10-2단지입니다. 부지 옆으로는 마곡 엠벨리 10단지 아파트가 접해 있고요. 맞은편에는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인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어서 학교나 학원 그 외의 상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부지 한면은 대로변에 있는데요. 바로 앞에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10-2단지 뒤편으로는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땅이 있습니다. SH는 이 부지를 사들여 12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사업성 문제로 개발을 포기한 뒤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00세대 정도가 공급될 예정인 택시 차고지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10-2단지와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이곳은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마곡나루역과 가깝습니다. 마곡 엠벨리 4단지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길 건너에는 마곡 산업단지와 이어집니다. 그런데 부지 맞은편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인근 산업단지나 앞서 살펴본 마곡지구와 달리 이곳에는 구축 건물들이 많습니다. 부지 맞은편에 1984년 준공된 신한빌라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신탁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고덕강일 3단지와 비슷한 선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곳 마곡지구의 사전 예약 경쟁률도 높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실수요자, 특히 청년들이 몰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특성상 공항과 여의도, 강남까지 이동 가능한 지하철 5, 9호선이 있고 직주 근접성까지 갖춘 마곡에 수요가 쏠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곡이 여기 이 일자리가 아직 더 채워져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은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베드타운인 거고 강남이 일자리인 거고 여기는 바로 앞에가 다 이제 일자리예요. 일자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보시다시피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최근 반값 아파트가 성공한 요인과 새로 주택이 공급될 마곡지구까지 살펴봤습니다. SH는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9,0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은평, 위례, 서초 등 공사가 보유한 땅에 순차적으로 분양한다는 건데요. 부지가 크지 않아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는 데다 주민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릿지도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릿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